근데 전기차 가격이 엄청 올라갈 때도 테슬라가 사실은 배터리 다 쓸어갔잖아요. 그 비싼 가격에 다 쓸어갔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못 샀어요. 최근에 그 기업들이 갑자기 자금을 확충을 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 지금 2차전 준비하는 거다. 아마 올해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투자하시려면 지금 오히려 강력한 투자지, 지금은 도망갈 시점은 전혀 아니다. 트럼프 정책에 따른 2차 전지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된 상태일까요? 2차 전지 악재는 뭐 너무 많이 반영돼 있죠. 한 2, 3년 정도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60%, 70%, 80%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참 저도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신사임당 나와가지고 골드만삭스 자료 같은 경우 아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달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처음 나온 자료여가지고 작년 1월 달부터도 제가 다양하게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한 번은 보셨을 자료예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각 유가 수준에 따라가지고 뭐 배럴당 몇 달러, 뭐 110, 90, 70였나 하여튼 그거에 따라가지고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데 일반 ICE 내연기관차와 EV 전기 차량의 어떤 들어가는 생산 비용, 근데 이게 페이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조금 없이 그냥 순수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점이 프리우스가 있어요. 프리우스는 이제 내연기관차에 같이 포함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2025년도가 되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싸진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들 반신반의하시고 못 믿으셨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드디어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비아디 아토 2, 3천만 원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포티지 내연기관차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시대가 됐으니까 이미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어떤 이 가격 경쟁력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차를 생산할 때 비용조차도 배터리 가격이 계속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전기차 생산 비용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부터는 다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거겠죠. 과연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언제 수요가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입질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봐요. 뭐 중국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비아디가 되게 싸게 팔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서도 비아디와 우리나라에서 붙어보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참 이제 전기차 붐이 불 때 테슬라가 뭐 전 세계에 아무리 비싼 그때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해가지고 막 배터리 가격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엄청 올라갈 때도 시장 점유율을 찾아와야 되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배터리 다 쓸어갔잖아요. 그 비싼 가격에 다 쓸어갔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최근에 그 기업들이 갑자기 자금을 확충을 하는 거예요. 증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아, 얘네들 얼마나 힘들면 증자를 할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 그때 좀 다르게 해석했죠. 아, 얘네들 지금 2차전 준비하는 거다. 배터리 가격 떨어졌으니까 이제 배터리 살려고 준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루시드, 리비안이 새 제품을 만들고 생산량을 2배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딱 지금 이 시점에. 게다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아, 우리 더 이상 보조금 필요 없다, 그리고 다 보조금 주지 마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어느 수준이 딱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한번 딱 살아붙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탄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기가 올해 2025년 기준이다라고 지금 표에도 나와 있고, 그게 작년 그리고 재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투자하시려면 지금 오히려 강력한 투자지, 지금은 도망갈 시점은 전혀 아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오히려 강하다 봅니다. 뭐 앞에서 쭉 설명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인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막 화웨이의 휴대폰이 생산량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뭐 애플의 판매량을 이겼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진짜 그거 가지고 무서워야 될 시기가 어디다?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 뭐 한 10%를 차지한다, 뭐 20% 차지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내 주변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화웨이 휴대폰을 사용을 하는 게 보이는 그 시점쯤 됐을 때 걱정을 해야 된다. 오히려 중국은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 똑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같다 봐요. 뭐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뭐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슈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올해만큼은 캐즘은 끝났다. 캐즘이 끝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캐즘은 끝났고 이제는 뭔가 반격을 한번 노릴 시기가 됐는데, 주변에서 일단 아직까지 아무도 비아디 차가 배에 떠 있어요. 아직 배 타고 있어요. 못 내립니다.
아직까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뭐 비아디 차 산 사람들의 이 인도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못 팔고 있어요. 중요한 건 못 팔고 있다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판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일본 같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비아디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실패했는데 사람들이 일본에서 꽤나 괜찮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아디가 언제까지 몇 대를 팔겠다라고 했는데 택도 없게 못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 만만한 도요타가 보이는 거죠. 도요타보다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팔았어 라고 하면서 도요타를 이겼다라는 기사를 엄청 냅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딱히 그렇게 전기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기업은 아니죠. 네, 보통 이제 여기는 하이브리드 이쪽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애 잡고 이겼다. 뭐 도요타는 사실 네임밸류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일본 본토에서 뭐 도요타를 이겼다. 누가 보면 자칫 잘못, 그자 잘못 보면 야 이거 진짜 정말 비아디가 엄청나겠는데 하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봐가지고 참 저는 비아디가 되게 걱정돼요. 비아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걸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망할 수 있는 회사 리스트에도 비아디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나머지 90몇 %는 다 망하고 비아디는 괜찮을 거라 봤는데 비아디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올해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중국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차 전지 업황 전망을 위해서 어떤 뉴스에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판매량이 증가해야죠.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본토에서 얼마나 생산되고 소비가 많이 되는지를 일단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뭐 중국의 뭐 판매량 이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판매량, 전 세계적인 판매량이 얼마나 다시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대장은 이제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오히려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 어쨌든 실적이죠. 실적. 근데 중국을 뺀 실적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중국은 당분간 보조금 줘가지고 비아디로 승부를 걸 거기 때문에 중국을 이겨먹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일단 우리가 요거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반등 시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소규모의 반등은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등을 하고 나서 수급도 중요하지만 심리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심리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지금 더 이상 막 내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닥이어서 제가 요즘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한 2, 3년 전에 2차전지주 매수하실 때 그때 정말 열풍이었잖아요. 그때 매수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뭐라 생각하셨습니까? 아, 2차전지는 우리나라를 이끌 업종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투자해야지, 10년 투자해야지 라고 들어가셨는데 자, 지금 2, 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 어쨌든 손실이 커져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그 마음을 다시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해당 가지고 계신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오히려 저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올해 상반기 내내 좀 모아가시면 하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시장에서 주목할 기업은 어디인가요? 일단 항상 이제 예전에 뭐 다른 수많은 업종, 수많은 테마들을 봐온 결과로서 원래 잘 하던 애들이 거의 잘 해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위주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은 이제 최근에 또 포스코는 야 이게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한 2, 3년 동안 시장이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기사로 많이 때리고 막 엄청 욕을 했죠. 당장 여긴 너무 고평가고 망해야 되는 거의 망해야 되는 업종 취급을 계속 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그냥 모든 이제 공격을 다 맞아가면서 꾸역꾸역 이겨내가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원자재를 직접 수입하려고 막 광산에도 투자하고 뭐 염수 뭐 이쪽도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이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기업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생각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늘려온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먹힐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안전하게, 묵직하지만 제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닌가. 사실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셔도 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 있어요. 언제까지 분할로 하느냐, 최소한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이번 3월달 내면 아마 어떤 식으로도 결론이 나겠죠. 그럼 이제 분명히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3월달, 최대한 3월달 내에 이제 최대한 빨리 분할 매수를 좀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업황의 정치적 이슈가 큰 트리거로 작용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진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참 불안하게 생각하죠. 그런 제일 큰 이유가 정치적 불확실성이고, 우리가 또 아까 일부에서 잠깐 다뤘지만 관세, 매일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와요. 항상 자고 일어나면 매일 뭐가 나와가지고 이 관세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괴롭히고 있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 관세 이슈가 나오면은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이제 우르르 막 관련 회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협상 테이블 앉을 사람이 없네?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뭐 이게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든 유지가 안 돼서 다른 분이 뽑히든지 간에 어쨌든 헤드쿼터가 빨리 좀 생겨야지 우리나라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먹였을 때 딱 가가지고 뭐 삼성이든 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만 수십 명씩 쫙 데리고 경제 사절단으로 딱 미국 가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가져올 건 가져오고 전 산업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좀 빨리 분위기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